네, 안녕하십니까. 체계적 직무 분석 방법론. 오늘은 관리자의 역할 체크리스트 제작을 위한 직무 분석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떻게 하면 그 관리자들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하고 그들을 관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왜 제작을 하게 됐냐면 질문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인데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 관리의 역할 이건 직무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직무 분석의 과정에서 이 관리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고 체크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는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자분들에 대한 직무 분석은요, 물론 이것도 이제 실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모든 관리자분들의 공통적인 성과 목표가 있죠. 모든 관리자분들의 공통적인 성과 목표. 그러니까 어떤 팀을 맡고 있건 간에 공통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팀 성과 목표 극대화. 이것도 모든 팀장님들의 공통적인 성과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관리자분들이 팀 성과 목표를 극대화시키는 이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CSF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 여러 관리자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관리자분들이 팀 성과 목표를 극대화시키려면 이 성과와 목표 중심 마인드가 굉장히 확고해야 된다. 이 마인드가 강하게 있어야 된다. 이것이 팀 성과 목표 극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이 팀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것이 또 성과 목표 극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부하 직원들이 자신의 성과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는 것, 이것도 팀 성과 목표를 극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세 가지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것을 이제 CSF로 도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확고한 성과 목표 중심 마인드를 관리자들이 가지려면 이 관리자분들은 평상시에 어떤 행동들을 잘해야 되는지 이 CSF에 대한 행동 지표들을 설정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조직 성과 극대화를 위한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과 향상을 위한 각종 변화를 시도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팀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회사가 어떤 위기에 빠질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팀 성과와 회사 성과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작업들을 꾸준히 하게 됐을 때 팀장이 확고한 성과, 목표 중심의 마인드를 더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CSF를 확보하기 위해서 팀장들은 이런 종류의 행동들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동일합니다. 이 효과적 성과 목표 달성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잘해야 되는지, 부하 직원들의 성과 목표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잘해야 되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명은 요것만 가지고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행동 지표를 도출을 해서 관리자들을 이 행동 지표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리자는요, 효과적인 조직 성과 극대화를 위한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팀장도 있고 별로 고민하지 않는 팀장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팀장은 성과 향상을 위한 팀 성과 향상을 위한 각종 변화를 시도하는 팀장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팀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 행동 지표를 관리자들의 리더십 역량 평가 지표, 평가 지표로 활용을 해서 이 팀장을 관리하는 팀장들을 관리하는 본부장들이나 사장님들, 그리고 이 팀장의 관리를 받는 팀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이 팀장이 이런 행동들을 평상시에 잘하나요, 못하나요를 평가하는 겁니다. 다면 평가가 될 수 있죠. 왜냐면 관리자는
참 어려운 위치죠. 위아래에 끼어 있기 때문에 위에 니즈도 잘 충족시켜 줘야 되고 아래도 잘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이 두 존재가 다 중요한 이해관계자예요. 양쪽을 다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쪽 사람들에게 다 평가를 받는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죠. 물론 이제 그냥 팀원들은 좀 민감하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해도 뭐 그 회사의 어떤 조직 문화를 고려를 하셔서 그렇게 하셔도 뭐 괜찮고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 흐름이 성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CSF를 확보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CSF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직무 수행자들은 어떤 행동 지표상의 행동을 잘해야 되는지를 도출하는 게 직무 분석의 흐름이잖아요. 이 흐름을 지금 전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은 최소한 구강 내용을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제가 카드 띄워 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 흐름을 관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관리자도 하나의 직무로 분류를 해서 그 관리자분들은 이런 흐름으로 직무 분석을 실시해서 이런 행동 지표를 가지고 관리자들을 관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관리자분들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만드는 방법을 직무 분석의 흐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이 주소 혹은 뭐 제 회사 메일을 통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 질문을 해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